안녕하세요. 교과서에 다시 답을 달아보는 시간 다시답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무역보복 특집 세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까지는 일본의 어이없는 공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공격 뒤에 숨겨둔 아베의 속마음을 알아볼게요. 아베가 처음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결정한 순간 한국의 전문가들과 언론은 우왕좌왕했는데요. 갑작스럽게 반도체라는 한국 산업에 급소를 때리는 공격을 당했으니 상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했죠. 당시 한국의 진단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진단과 일본의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표를 모으기 위한 한국 때리기라는 진단. 두 가지 다 완전히 틀린 진단은 아니었지만 아직 우리가 숲을 보지 못하고 내린 진단이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일본 정부의 주장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차례로 내놓은 보복성 조치들은 모두 본심을 가리기 위한 가림막에 불과하다는 걸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눈치챈 거예요. 일본이 자신들의 진심을 들킨 이유는 몇 마디 말로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큰 꿈이 무엇일까요? 아베의 꿈은 2020년 도쿄올림픽 슬로건에 그대로 녹아있어요. 재건과 부흥, 오랜 불황과 동일본 대지진 등으로 무너져버린 일본을 재건하여 아시아에서 가장 부흥하는 일본으로 다시 이끌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죠. 한 나라의 리더가 무너진 자신의 국가의 재건과 부흥을 이끌겠다는 건 당연하고도 좋은 일인 것이 분명한데요.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은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베는 일본의 재건과 부흥의 청사진을 미래가 아닌 과거에서 찾았어요. 과거 가장 흥했던 일본, 언제일까요? 메이지 유신부터 전쟁 직전까지의 일본이에요. 아베는 전쟁 이전의 나라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것이죠. 폭력의 르네상스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폭력의 르네상스로 가는 길목에는 헌법 개정이라는 커다란 산이 있어요. 일본의 현재 헌법은 패전 후에 만들어진 평화헌법인데요. 평화헌법 제9조에서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라고 정하고 있죠. 지금의 헌법을 개정해 전쟁할 수 있는 헌법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아베의 최종 미션입니다.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들을 위협하는 적이 있어야겠죠. 일본은 언제나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자 할 때 항상 가까운 땅, 대한민국을 공격했어요. 이번 무역보복도 그 연장선상에 있고요. 일본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대한민국을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로 규정해야만 아베가 꿈꾸는 폭력의 르네상스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꿈을 아베 혼자서 꾸고 있는 걸까요? 아베에게는 믿을만한 뒷배경이 있습니다. 일본 최대의 우익 집단, 일본웨이가 바로 그 배경인데요. 일본의 다양한 우익 활동의 중심을 찾아가다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단체죠. 아베의 든든한 뒷배경이라고 알려진 일본웨이는 어떤 단체고 아베와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